여러분 요새 정말 힘드시죠? 제 주변에도 온통 힘들다는 분들밖에 없네요. 사실 주변을 둘러봐도 힘을 낼 만한 일이 별로 없는 게 사실입니다. 취준생들은 취업문이 좁아서 입사가 힘들고, 자영업자들은 손님이 없어 장사가 안 되니 힘들고, 직장인들은 언제 회사가 망할지 또 명예퇴직을 당할지 몰라서 힘듭니다. 사는 게 아니라는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더 힘내서 살아야죠. 오늘은 이런 때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탕약 같은 키워드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키워드는 바로 존버인데요. 모르는 분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존버는 존나버티다의 축약어입니다. 존나는 매우, 너무, 엄청이라는 뜻을 가진 비속어로 평소에는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상스러운 말이지만 단어 속에 담긴 뜻이 절대 가볍지 않고 지금은 욕설의 의미가 아니기에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이 표현은 혜민의 책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에서 혜민이 지금은 고인이 된 작가 이회수 씨에게 요즘 힘들게 사는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없냐고 묻자 존버 정신을 잃지 않으면 된다고 이회수 씨가 답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책이 출간된 2012년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도 했죠. 이회수 씨의 다른 책 뚝의 표지를 보면 존버 실천법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을 정도로 작가 이회수에게 이 키워드는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뚝은 공저자인 하창수가 던지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125개의 질문에 이회수가 답한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역시나 이회수의 답은 간결하고 단호합니다. 이기적인 생각, 남을 속이는 꼼수, 복잡한 잡념은 다 뚝 끊고 눈물, 아픔, 고통에서 힘차게 떨치고 일어나 존버하라고 조언합니다. 문제되는 모든 것이 다 허망하니 모든 문제가 아닌 줄 알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선문답 같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간결한 그 한마디에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작가 이회수의 젊은 시절을 살펴보면 왜 그가 이토록 존버 정신을 외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올해 4월 25일 세상을 떠난 이회수는 지금 20, 30대에게는 유명하지 않지만 그 이상 세대들 사이에서는 많은 인기를 얻던 작가였습니다. 생각이 남다르고 또 문체도 발랄하고 에세이를 제외한 문학 작품들은 재미와 함께 품격 역시 가지고 있었거든요. 작가 이회수의 작품도 좋지만 그가 스스로 말한 존버 정신을 직접 실천했다는 점에서 저는 인간 이회수를 더 좋아합니다. 이회수는 강원도 토박이었습니다. 인제군에서 초중고를 다 마치고 춘천 교대에 입학했다가 중퇴하죠. 어릴 적금은 화가였습니다. 춘천 교대 시절 미전 입상 경력도 있었지만 결국 재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소설로 진로를 틀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작가로 산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선택이죠. 사람들이 책을 안 읽잖아요. 독자가 없으니 책이 안 팔리고 책이 안 팔리니 작가들은 글 쓰는 것만으로는 생계를 이어갈 수 없습니다. 문학상을 받고 등단해도 기쁨은 잠시고 실제로는 백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작가로 살겠다는 건 불가능을 향한 도전에 가깝습니다. 작가 이회수에게 1970년대는 가난과 절망 두 글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춘천에서 살았는데 먹을 게 없어서 구걸한 적도 있고요. 방세가 없어서 하숙집에서 쫓겨난 적도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빵 한 개로 하루를 버티거나 라면 한 봉지로 며칠을 버틴 경험도 있습니다. 빈 쓰레기통이나 계집에 들어가서 자면서도 목표였던 작가의 꿈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집중해서 글을 쓰기 위해 방에 들어간 후에 지인에게 밖에서 문을 잠궈달라고 하고 오래도록 안 나온 적도 있습니다. 이런 존버 정신은 1975년 훈장으로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서서히 그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강원일보 기자, 학원 강사도 하지만 79년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작가로서 작품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때도 물론 가난했지만 이 시절의 아픈 경험을 작품 속에 녹여내면서 꿈꾸는 식물을 비롯한 다수의 작품을 발표합니다. 이때 작품들이 서서히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작가 이회수는 유명인이 됩니다. 말은 쉬운데 우리 같으면 꿈도 꾸기 힘든 어마어마한 존버 정신의 실천입니다. 너무 힘겹게 젊은 시절을 보냈기에 이따금 언론과 인터뷰를 할 때 젊은 시절로 돌아가면 뭘 하고 싶으세요? 라고 질문을 받으면 내가 미쳤냐?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아마 그 입장이라도 똑같은 대답을 할 것 같네요.
존버의 핵심은 끝까지 버티기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핑계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될 때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뭐 별거 아니네 라고 우습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일상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을 시작하고 끝까지 버텨서 목표를 이룬 적이 있습니까? 새해 목표를 매년 세워도 일주일도 안 돼서 결심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다이어트에서 여름엔 비키니와 미니스커트를 입겠다고 결심하지만 오늘도 피자와 치킨의 유혹을 못 견딥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존버가 얼마나 대단한 단어인지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나는 왜 존버하지 못할까 자책하고 죄의식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은 원래 유전적으로 존버를 할 수 없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거든요. 우리 뇌는 복잡한 것, 고통스러운 것을 싫어합니다. 쉽고 편하고 즐거운 걸 선택합니다. 다이어트 실행 중에 야식을 보면 못 참고 복습해야 하는데 스마트폰 게임을 하게 되는 것도 유혹에 약한 우리 뇌 때문입니다. 우리가 놀랄 정도로 존버해서 성공한 사람들도 실상 포기하고 싶었던 때가 수없이 많았다고 고백합니다. 다만 그들은 포기하고 싶을 때 목표를 다시 떠올렸다는 게 우리와 다르죠. 포기하고 싶을 때 생각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것만으로도 포기를 미룰 수 있습니다. 존버는 전 세계 유명인들도 사랑했던 가치입니다. 2차 대전 당시 처칠 수상은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독일의 V로켓 공습을 받으면서 불안한 밤을 보냈던 영국 국민들에게 이보다 더 나은 말이 있었을까요? 해리포터 시리즈를 쓴 조앤 롤링 역시 존버의 대명사입니다. 그녀는 해리포터 시리즈가 히트하기 전까지는 주당 10만원 정도의 생활보조금으로 간신히 연명하던 이혼녀였습니다. 돈이 없어서 아기에게 분유 대신 맹물을 줬고요. 자신도 수도 없이 끼니를 굶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집 근처 카페에서 쓴 소설을 12곳의 출판사에서 계속 거절당한 끝에 13번째인 블룸스베리 출판사에서 출간한 후에 전 세계적인 대흥행을 하게 되어 억만장자가 되죠. 존버하는 이들만 원하는 삶을 손에 넣는다는 증거가 이렇게 확실한데도 대다수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거나 혹은 쉽게 돈을 버는 방식만 찾습니다. 포기하는 사람들은 포기했다는 사실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말로 미워합니다. 최선을 다했으니 됐어. 결과가 중요해? 과정이 중요하지. 야, 이 정도 한 것만 해도 어디야?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계획이나 새해 계획을 포기할 때 독백하던 문구와 흡사하지 않은가요? 이러한 말들은 비겁한 변명이고 자기 합리화에 불과합니다. 변명들이 많아질수록 여러분의 삶은 더 많은 포기 사례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포기할 경우가 생긴다면 포기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반성하십시오. 그래야 다음 기회에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포기 상황에 자꾸 미사여구를 붙이는 건 현실을 왜곡시켜서 좋은 기억만 남길 뿐 실생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포기는 여러분 눈앞에 놓인 선택지 중 가장 쉽지만 최악입니다. 포기를 고르면 남는 건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좌절과 공허한 빈손뿐이니까요. 지금까지 나를 추월하는 다른 사람의 등만 계속 바라보았다면 한 번만이라도 끝까지 존버해 보십시오. 정복하지 못했던 정상을 밟는 순간 여러분의 눈앞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갈 길은 지금과 아주 많이 다를 겁니다. 세상은 존버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이상 오늘도 존버하려고 하는 마인드 오픈이었습니다. 존버하십시오.